내년도 예산안으로 경상남도 6조 9천억 원, 경남교육청 4조 4천억 원이 사실상 원안대로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11조 원에 이르는 예산안 심사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창원 SM타운의 주상복합시설과 관련해 창원시와 심의위원 사이에 상업시설 여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도자와 전문 선수 없이 학생들의 열정으로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이끌어낸 의령 여고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을 포함한 내년도 경남의 예산은 11조 원이 넘습니다. 액수가 큰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하지만 전시성 사업이라며 올해 대폭 삭감됐던 예산까지도 무사 통과하는 등 삭감률은 1%도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진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3억 원이 들어간 지난 8월 경상남도 광복절 기념 음악회. 올해 봄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경상남도가 전시성 행사라며 3억 원 가운데 2억 5천만 원을 삭감했지만 경상남도가 외부 협찬금으로 행사를 예정대로 치러 논란이 됐습니다. 경상남도가 광복절 음악회 사업비를 또다시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4억 원, 올해보다 1억 원 더 늘렸습니다. 이 예산은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혹여나 좀 도의회를 이기려는 홍 지사의 오기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논란이 된 광복절 기념 음악회를 포함해 도의회가 통과시킨 내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은 6조 9,500여억 원. 경상남도가 제출한 애초 예산 가운데 세입에서 40억 원을 삭감해 삭감률은 0.05%에 불과합니다. 지난해의 절반 수준입니다. 또 자기 지역구의 사업들에 대한 절실함을 피력을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총액에 대한 삭감률은 많지 않은 과정이 된 것 같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4조 4,700여억 원이 사실상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도의회가 중학생 체육복 지원금과 위안부 관련 사업비 등 97억 원을 삭감했지만 교육청이 예비비로 돌린 겁니다. 경남도의회가 두 기관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거의 원안 수준으로 통과시키면서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11조 원에 이르는 예산이 거의 원안대로 통과된 데는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심사 기간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한은 짧은데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는 방대하다 보니 예산 심사가 겉핥기에 불과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던 도의원이 교육청 자료가 부실하다며 항의합니다.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아주 성의 없이 이래가 보내니까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이 안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체크하고 있는데. 도청과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모두 11조 원. 예산안에 비해 심사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도의회 6개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기간은 각 4일이고 이후 예산결산위원회가 3일을 더 심사해 최대 7일에 불과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며칠 하자 이런 건 없습니다. 짧게 하신 것 같은데. 회기 기한에 쫓겨 일주일 안에 예산안 심사를 끝내다 보니 의원들마다 방대한 예산안 자료를 상세하게 훑어보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올바르게 배치가 제대로 됐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 점검하는 시간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 현재의 시간들은 좀 짧은 편이죠. 자치단체와 의회가 예산 편성과 심사를 주도하면서 주민이 예산 편성과 심사에 참여하는 제도는 아직까지 그런마 수준입니다. 의원들의 전문성도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때가 아닌가. 예산은 곧 정책이고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산안 편성과 심사에 지역 주민이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창원 SM타운의 심의 과정에서 창원시가 허위 보고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에게 보고한 내용과는 달리 SM타운에 상업시설이 포함돼 있지만 창원시는 상업시설이 아니라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윤준 기자입니다.
창원시가 SM타운 사업을 위해 지난 6월 개최한 공동심의위원회 자료입니다. 자료에는 1132세대 주상복합과 54세대 오피스텔을 지을 예정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한 심의위원이 주상복합이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했지만 창원시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심의위원 중에 질의 답변 시에 주상복합단지가 이 지역에 입지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죠. 예. 부시장님께서 답을 하셨죠. 예. 여기에 상업시설 계획도 주상복합도 아니다, 없다. 예. 그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까? 예. 하지만 문화복합타운 전체 면적의 86%가 주상복합과 오피스텔로 채워졌고 분양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허위 답변으로 허가가 난 만큼 허가 자체가 무효라는 지적입니다. 법률적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사업 제안자가 거짓 내지는 허위로 답변을 해서 심의를 받았다면 저는 이 심의 자체가 무효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는 주상복합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상업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허가 나 있는 이 부분이 저는 결코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파트 1120세대 주민들의 지원시설입니다. 전문가들은 주상복합의 편의점이나 세탁소 등은 상업시설로 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허가 효력에 대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경남현 시골 여학교 학생들이 아마추어 전국 농구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전문 선수도 농구를 전공한 지도교사도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학생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마추어 학생들이 기량을 겨루는 전국 농구대회 결승전. 경기 종료됐습니다. 여고부는 경남 의령여고가 충남 온양여고에 30대 15로 승리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출전한 전국대회에서 거둔 우승. 감격이 남다릅니다. 저희는 촌에서 왔으니까 저희 응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서러웠는데 그냥 우리끼리라도 뭉치면서 하던 것처럼 하니까. 체육 특기생도 농구 전공 지도교사도 없는 평범한 학생과 체육교사로 이루어진 팀. 배우는 과정은 어려웠지만 농구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농구에 대한 학생들의 열정입니다. 요즘은 이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 많이 발전이 돼가 있으니까 애들하고 같이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겠나라는 이런 거를 계속 연구하면서 학생들이 얻은 건 1등 상패뿐만이 아닙니다. 이걸 하니까 친구들끼리도 잘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 자체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분위기 형성되고 하니까 나중에는 2등급대로 올라왔어요. 농구를 통해 학교 생활에 재미를 붙이고 자신의 꿈을 찾은 학생들. 오늘도 농구공과 함께 추억의 한 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프린스호텔 정순성 대표께서 1억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경남치과의사회에서 300만 원, 다니엘 성형외과의원에서 150만 원, 창원 택시 노동조합 조합원들 100만 원, 창원시 주식회사 제넥 서정기 대표의 임직원들께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창원시 상남동 상남시장 금천어탕 김갑숙님 100만 원, 창원시 상남동 털보참기름 쌀상회에서 100만 원, 주식회사 대원전공 박재길외 임직원들께서 100만 원, 창원시 성산구청 산림농정과에서 5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창원시 금창공업 오영근님께서 30만 원, 창원시 환경공무직 봉사단 일동 20만 원, 마산 예경병원 예경요양병원에서 20만 원, 카포스 마산지회 김창섭 회장과 회원들께서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운 시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구 5만여 명인 고성군에서 올 들어 이웃돕기 성금으로 1억 원 기부자 3명이 나왔습니다. 고성군은 프린스호텔 정순성 대표와 고성레미콘 김우현 회장, 72살 김형수 씨 3명이 1억 원 기부를 약정해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구중 추돌 사고가 났던 남해고속도로 창원 1터널에서 터널 안 차로 변경이 단속됩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